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설 별에 대해서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과제로 나갔었던 이름 없었던 소설이 바로 이 소설이었죠. 선생님이 굳이 그 소설을 조각을 내어서 섞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맞춰보고 그렇게 찾아보려고 했었던 이유는 소설을 조금 더 구조적으로 바라보기를 원했던 것이고 앞뒤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도 알아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접했던 소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다가올 거라 판단됩니다. 일단은 먼저 우리는 지난번에 시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네 가지 포인트를 알고 가면 좋습니다. 화자, 상황, 느낌, 태도 요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될 텐데 소설에서는 화자라고 하지 않고 말하는 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말하는 이는 다시 시점이라는 것과 연관이 되는데 시점은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었던 그 네 가지가 맞습니다. 1인공 주인공 시점, 관찰자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요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시점에 따라서 사건을 바라보는 것과 그 깊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소설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봤을까요? 상황은 문단의 정리를 통해서 알아볼 건데 우리가 조각을 지난번에 5조각을 냈었잖아요. 그것이 우리 소설의 전개 방법,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순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느낌과 태도는 이 작가의 느낌도 있겠지만 주인공 서술에 말하는 이의 느낌과 그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면서 소설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별, 어느 프로방스 양치기 이야기. 여담이지만 프로방스는 많이 들어봤지만 어느 지역인지 잘 모릅니다. 프로방스풍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거는 프랑스 남부에 있는 닐 같은 휴양지의 느낌이 있는 약간 좀 초원이 있고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치기 이야기랍니다. 알퐁스 도데 모르는 사람이죠. 이제 좀 친숙해지길 바랍니다. 전체를 읽는 것은 아니고요. 그 가운데 중요한 내용들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리브롱산에서 양을 치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자, 요 첫 구절 제가 가로를 쳐놨는데 요 부분은 이제 이야기를 현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첫 번째 시작점이잖아요. 우리는 회상법이라고 하는데 회상법을 쓰면 좋은 것은 내가 있었던 것을 다시 기억해내서 있는 그대로 나열하기 때문에 실감 날 수 있고요. 요즘 말로는 레알 이런 표현이 좋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사랑이 들어간다면 좀 더 풋풋하고 애틋한 감정도 잘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몇 주 동안 내내 사람을 보지 못했다. 쭉 보시면 외롭게 살다 보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혼자 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죠. 보름마다 먹을 것을 날라다 주는 우리 농장 노새. 행복했답니다. 왜냐하면 사람 없이 혼자 있다가 이제 유일한 사람이 올라오는 거잖아. 만나면 행복하다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포인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 가면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스테파네트 아가씨입니다. 이 아가씨 관심을 갖는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는 몇 살이었다? 20살이었다. 나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양치기입니다. 이 양치기는 20살이고 그때 우리 주인집 아가씨인 스테파네트 굉장히 아름답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발단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나를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고 관심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감정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외롭고 힘들지만 사람이 오면 행복해진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스테파네트 사랑한다.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죠. 사진이 하나 나옵니다. 조랑말을 타고 낙인가요? 나귀를 타고 있는 색동 옷을 입은 아가씨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등장하나 봅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이 시작이 무언가 일어날 것 같고 이제 보통 소설이라 하면 사건의 연속이라고 하잖아요. 첫 번째 사건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보름마다 꼬박꼬박 오는 보급품을 기다리는데 그 사람이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꼬마 미아로도 아니고 노라드 할머니도 아니고 그럼 누구겠어요? 스테파네트 아가씨라는 겁니다. 우리 아가씨. 여기에서 보시면 바로바로 누구였을까 맞춰보세요. 갑자기 좀 생뚱맞잖아요. 이게 독자에게 질문하듯이 해서 좀 더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분홍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부분은 이렇게 의성어 의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해 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단원의 포인트는 신미성이라는 겁니다. 아름다움을 찾아보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도 그중 하나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생각지도 못했던 내가 좋아하고 흠모했었던 아가씨가 등장했습니다. 내 기분 어떨까요? 놀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밑에도
아가씨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짝거리고 있고, 근데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내가 아가씨를 그렇게 가까이서 본 적은 그때까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너무 기대하고 설렌다라는 거죠. 밑에도 비슷한 내용이 이어지겠고요. 아가씨 당신은 생각을 한답니다 라고 대답하고 싶었지요. 자기 속마음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어때요? 관심이 있고 사랑한다는 것이 느껴집니까? 밑에 그림이 있잖아요. 아가씨는 뭔가 이렇게 개구져 보이고 질문하려고 하고, 양치기는 어때요? 머쓱하고 놀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느낌이랍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짓궂게도 나를, 아가씨가 나를 놀리듯이 아마 어색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가씨를 비유하는 말, 바로 그 에스테렐 요정 같기만 했다. 에스테렐 요정이랑 에스테렐 수부의 정령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요정같이 조그만하고 예쁘고 귀엽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장난만 치다가 어떻게 됩니까? 떠나게 됩니다. 이제 보급품을 다 줬거든요. 이제 갑작스럽게 만났다가 갑작스럽게 이별하게 된 양치기는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될까요? 굉장히 아쉽고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밑에는 아쉬운 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좋을지, 뭐뭐 같이, 뭐뭐처럼 이런 식으로 지기와 은유를 써가면서 이렇게 그것들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아쉽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막 표현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아가씨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전개 부분까지 장난치다가 떠난 아가씨였었는데 이제 갑자기 사건이 급반전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만나서 놀랐다가 설렜다가 헤어지니까 아쉬웠다가 재회를 하니까 또다시 놀라고, 하지만 당황스럽지만 기쁜 거죠.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어요. 사진을 보시면 모닥불을 급히 피우고 있는 남자, 물에 다 젖어가지고 있는 아가씨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얼른 아가씨의 발과 소르그강 강물에 흠뻑 젖은 치마를 말릴 수 있도록 큰 불을 피웠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무섭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아가씨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 이게 절정 부분이 될 텐데, 이 사건이 이제 아가씨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잖아요. 그것들을 잘 묘사해 둔 것 같습니다. 그러는 동안 깜깜한 밤이 되었죠. 우리 제목이 별이었습니다. 우리 제목을 별이라고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 사건의 중심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겠죠. 별은 밤에 뜨니까요. 다른 모든 양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더 하얀 양 한 마리처럼. 누굴까요? 스테파네타 아가씨를 얘기하겠죠. 내가 지켜주는 가운데 쉬고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이지 자랑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나에게 밤하늘과 별이 다를 때보다 아름답게 보인 이유는 내가 아가씨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느낌이겠죠.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아가씨는 불 옆으로 오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고는 이게 모닥불 쪽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다시 양치기 소년 쪽으로 왔을 때에는 약간 두려움이 있었고 무서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모닥불을 펴주고 이제 자상하게 챙겨주는 그 양치기에게 경계를 풀게 되는 거죠. 좀 더 가까이 오게 되는 겁니다. 양치기는 얼마나 더 떨렸을까요? 여기 또 형광펜으로 칠해두었던 또랑또랑 쑥쑥 오들오들 의태어와 의성어들을 자유자재로 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아름다움의 한 표현이겠죠. 표현 자체가 밤을 굉장히 유려하고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화도 하고 시각과 청각적인 요소들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제 둘의 대화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긴장이 풀렸기 때문이겠죠. 천상의 작은 목동처럼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치 아가씨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까보다 한결 분위기가 좋아졌지요. 서로 웃고 있고 밤하늘을 보고 있고 뭔가 따스함이 감돕니다. 어쩜 별이 많기도 하지 아름다워라. 이제 그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별에 대해서 궁금한지 양치기에게 물어봤는데 이게 양치기에는 최고의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기는 별밖에 친구가 없거든요. 그래서 별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는 양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오, 멋있다. 이게 첫마디 아닐까요? 여기도 마찬가지 표현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의인화도 하고 비유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마찬가지 그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넘겨볼게요. 또 가장 여릿여릿하고 가장 발짝이는 별 하나. 이것도 아가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는요.
어깨에 기대어 잠들었다. 그만큼 신뢰하고 믿는다라는 그 장면으로 소설은 그렇다면 이 소설은 아마도 아가씨에 대한 나의 사랑을 아름답게 표현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이 나지 않았잖아요. 그 뒷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설문지에 나중에 작성해 보실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단원에서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 심미적 표현입니다. 여기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아가씨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했나요? 어떤 비유를 썼나요? 지금 한번 찾아보시고 별자리를 설명할 때는 또 어땠습니까? 그리고 밤풍경을 설명할 때도 어땠습니까? 비유와 의나 청각, 시각, 의성어, 의태어 등등등 아름답게 표현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이 소설은요, 큰 사건이 있진 않았지만 작지만 부드럽고 아름답고 이런 사건들을 굉장히 유려하게 표현해 줬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심미적 포인트를 찾으려면 한도 끝도 없겠죠.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지금 한번 설문을 작성해 봅시다. 나머지 정리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